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한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원팀 되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요. 홍준표 후보 전 후보죠. 뒤끝이 좀 있고 이준석 당 대표가 계속 연일 태클을 걸고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럽니까? 우선은 뭐 국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영문을.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뽑히고 그러니까요.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돼 있고요. 지지율은 뭐 엄청나게 차이 나더만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한 12서너 개 여론조사가 나는데 네. 뭐 모두가 다 승리하는 쪽으로. 네.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10% 이상 차이 나는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세론이 잡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 가시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잖아요. 네. 저 대장동을 안고 있고요. 네. 그 대장동이 몸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뭐 65% 정도 되면서 한 15 내지 20% 앞서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네. 또 대장동 사태에 대한 이재명의 책임이 벌써 65% 이렇게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를 대세를 거스르기가 어렵다. 지금 격차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앞으로 벌어질 네. 일들이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글쎄요. 근데 왜 그렇게 네. 그러죠? 근데 리스크가 지금 뭐 공수처에서 오는 리스크, 네. 뭐 민주당이 오는 리스크, 뭐 이재명이 뭐 무슨 토론이나 정책을 잘해서 오는 리스크가 아니라 네. 우리 내부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이를테면 뭐 그 윤석열을 아껴서 네. 그 하이에나 내지는 날파리들이 파리 때. 많아가지고 그 이제 윤석열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거는 조용히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네. 둘이 호프 미팅을 하든 뭐 전화를 하든 당 대표와 윤석열이 만나서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걸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는 날파리들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날파리가 그러면 우리 김영한 전 의원께서도 날파리가 되는 겁니까? 하이에나가 그래서 되는 내가 날파리냐 하이에나냐 그 저기를 밝혀달라고. 왜냐면 날파리는 곤충이고요. 예. 하이에나는 저기거든. 포식자지. 포유류. 예. 포유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글에다 쓴 것은 예. 나 이제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종자가 지금 곤충인지 포유류인지 알려줘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막내가 결혼하는데 예. 결혼하는 그 사위한테도 우리 족보를 알려줘야지. 족보를 알려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거간꾼들이 설치니까 그 거간꾼들을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일벌백계라는 게 뭐 왕이 그 백성들 그 가지들 토벌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거간꾼이 돼가지고 일벌백계의 대상이 됐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저 자식벌 같은 아니 뭐 자식벌이죠 뭘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큰아들보다 조금 한 살인가 두 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벌이지. 같은 나이예요. 같은 네. 나이 또래. 그런데 그래서 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거간. 거간이라는 게 간이라는 게 사이 간자입니다. 예. 클 거자 아니 그 거주한다 할 때 거자. 그 거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중개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중개인, 예. 에이전트, 뭐 브로커리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나쁘면 나쁘지만 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외교라는 게 다 거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국민과 화합하는 일도 거간하는 일이 아닙니까? 또 정치라는 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거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간은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다. 내가 그렇게 거간이란 말을 살려냈어요. 대놓고 거간하시면 되겠네. 거간꾼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수를 했어 나. 자수. 나는 저 거간꾼이다.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당 출신이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탈령 귀순한 사람인데 네. 나는 지금
그 거간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 사수한다. 음. 근데 일벌백계 하려면 내 목을 쳐야 되는데 내 목이 좀 짧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쳐다오. 뭐 그러니까 그 말까지는 안 썼는데 그 유명한 옛날에 갈릴레오 무슨 종교대판 때 하는 네. 뭐 그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목이 좀 짧으니까 단도대를 칠 때 좀 네. 빨리 이렇게 또 그렇게 상하지 않게 쳐달라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이 달아나고 나면은 비석 하나 좀 세워달라. 예? 거간에 그 무슨 정치인 김용한 죽다. 이 비석 하나만 좀 세워다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신문에 이제 예. 도화신문에 쭉 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열 몇 개 신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그냥 쭉 가면 선거가 구성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뭐 민주당이 뭐 뛰쳐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동력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네. 정세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에요. 지금 이 대선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고요. 네. 이재명을- 문재인. 이재명과 문재인을 폭격. 뽑아줌으로써 이 선거가 부패와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네. 미래 비전 정책 이런 거 1대1 토론 이게 아니고 네. 부패와의 정쟁이 돼가지고 국민이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장동 사건이 이 지금 현재 대선판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4개월 안에 끝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네. 오히려 그쪽에서 후보를 교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그게 남았어요? 예.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당에는 물실호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정권 교체가 눈앞에 다가왔고 네. 나라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당 안에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걸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 예. 게 홍준표가 만약에 윤석열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예. 지금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뭐 안 도와준 걸 약간 뺐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홍준표가 윤석열을 안 도와주면 윤석열이 질까요? 그건 별 크게 관심 예. 아니죠. 이제 없을 크게 관심이 있는지 작게 관심이 있는지 어떻든 큰 결정적인 요인수는 아닐 것 큰 같잖아요. 효과는 뭐 없을 왜냐하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로 뭐 60%든 70%도 오지. 오, 그렇죠. 그분이 다 이재명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준석이 목리를 부리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윤석열을 돕지 않으면 20, 30대 표가 다 달아날까요? 그것도 뭐. 네.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 20, 30대의 지지가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나왔던 거 그런 말이에요. 게 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 뭐 1,800명이 뭐 탈당을 했다고 할까, 그것도 참 소중한 거지만 예. 그것 때문에 대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 네. 그것이 이준석의 목리나 이준석이 이 하이에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캐스팅 보트의 힘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네. 괜히 저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 제가 볼 때는 그 캐스팅 보트가 없잖아요. 지금 판이 끝난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뭐 그나마 이제 안철수가 좀 이제 남아 있지만 그 단일화 과정에. 그다음에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대표가 안 도와주면은 윤석열이 질까요? 에이. 그럼 윤석열이 안 도와주면 김종인이 안 도와주면 중도가 다 달아나요. 뭐. 그러니까 전혀 그분들이 뭐. 없어도 젊은 표를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중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할 예. 것이고 김종인이 와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와서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나는 뭐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심하게 나가는 것은 이 캠프를 공격하는 거예요. 캠프를 공격하지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지를 안 하 지금. 이게 말빨이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논거가 세 가지입니다. 네. 홍준표가 얘기하는 것은 깜빵 간다 너. 둘 중에 하나 깜빡 간다는 거. 둘 중에 하나 깜빵 가는데 둘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낙선한 놈이 간다. 무조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깜빵 갈 자격은 있다 그거예요. 네. 그것보다 더 큰 네거티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무슨 혐의자라거나 무슨 범죄를 저지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너 감방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감방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도와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토 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파토 치는 얘기지 예의를 갖추지 못한 태도란 말이에요. 선거에서 지금 그럼 깜빵 갈 사람하고 뭘로 그 지금 경선한 겁니까? 그 저 섰다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쿠사라고 있어요. 파토 나는 거예요. 사 흑살이하고 구 그 나오면요 파토입니다. 그 파토를 노리나? 보세요. 어제 그 한 얘기 가운데 이회창이 네. 지지율이 뭐 선정부지로 가다가 15%로 떨어졌다. 네. 이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지지율 좋다고 해서 곧 꼬꾸라질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꼬꾸러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남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고집스럽게. 그다음에 두 번째. 민심은 잃고 당심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 사기쳤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민심은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후보가 그 당 조직표로 어떻게 민심을 눌렀다 이런 이제 그런 소리죠.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맞으려면 선거가 끝났어. 네. 그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아니 민심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저렇게 막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컨벤션 효과는 있지만은 네. 그거는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KBS, MBC부터 시작해서 모든 YTN부터 시작해서 저쪽 관제 그 여론 언론 기관과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아주 불리하게 나왔던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뭐 모든 윈지 코리아 뭐 다 그게 다 지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엄청나게 판이 뒤집어져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민심이 없는 자가 당심을 얻어갖고 됐다면은 그건 역풍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20, 30대가 자기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다 탈당을 한다는 건데 글쎄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우리 당에 들어와 있던 그 당심들 가운데 일부의 홍준표 지지가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나 국민의힘의 정책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은 없고 홍준표만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역선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힘 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에 가면은 이준석은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은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이준석의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지금 사라져주고 뒤로 숨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면에 서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 하니까요. 노림수가 있거나 아니면 관종이거나. 아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노림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윤석의 그런 태도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소탐대실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기를 낮춰주면 이준석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럼요. 아주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 공의 상당 부분은 이준석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이 20, 30대를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당의 선거운동을 그 복주머니 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야지 왜 이쪽 캠프에 대해서 무슨 날파리니 하이에나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뭐 사태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든지 지금 뭐 탈당하는 사람이 40명이 아니라 1,800명이라든지 이거는 민주당이 해야 될 얘기지.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럼 1,800명 나가는데 뭐 하고 있었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준석의 그 행동이나 발언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문제예요. 김종인 문제는 총괄과 전권 이걸 줘야 들어온다 그거잖아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총괄과 정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총괄과 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래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후보가 권한을 위임해서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후보하고 상향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정권 아니면 안 올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정권을 요구했는데 네. 정권을 줬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게 되면 그 약속 위반이 돼서 윤석열로서도 그걸 약속하기가 어려워.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정권을 줘서 모든 선거를 김종인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윤석열은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의 말을 듣는 수렴청정하는 그런 거기에 지금 현재 어린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정치 경험도 없는 데다가. 네. 저거는 완전히 김종인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대통령을 뽑을 리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상황론이었어요. 네. 지난번에 안철수 때 박지원이 그 상황론에 걸렸던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김종인의 상황론에 걸리게 되면 김종인은 살지 몰라도 이 윤석열은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떻게든지 안배를 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되거나 또는 그 중요한 내용과 결정을 자기한테 위임하거나 같이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되지 다 가져가셔서 하십시오. 알아서 부채만 주십시오.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정책. 그러면은 연연하지 말고 내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난 저 정권 못 준다. 아 이게 저 뭐 이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손절하면 되는 거지 왜 눈치를 보고 아직까지 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지난번에 그런 경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시작했다가 갈등을 빚은 경우가 박근혜하고도 있었고 네. 문재인하고도 있었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갈등 버리면 갈등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굉장히 유동적이었지만 지금 그때보다 정세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뭐. 네. 어떻게 보면 선대위 같은 것이 거론 안 돼도 선거를 이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대위가 없어도 이길지 몰라 지금. 그래 관리만 해주면 그 뭐 선대위가 지금 뭐 할 일이 뭐가 있는데 네. 지금 예? 네. TV 토론 준비하고 그다음에 행사 일정 좀 잡고 말실수 안 하고 그 실무자들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무형. 그것이 캠프였단 말이에요. 네. 예? 익숙한 캠프가 있었어. 그러니까 캠프에다가 참여하고 싶은 사람 더 모으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당 안에 윤석열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 어제 끝났는데 네. 저한테 뭐 전화가 문자가 뭐 쇄도를 했죠. 뭐 여기 뭔가 좀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네. 이 지금 선거 운동에 윤석열 캠프에 네. 또 윤석열 선대위에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 조직 동원해서 무슨 대중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조직 동원해서 돈을 쓰고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모집하고 뭐 명함을 놓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예. 개인 방송의 시대가 돼서 아무데나 하면 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언론을 다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비대면 상태에 없어요 지금. 예. 하나도 없잖아요. 후보도 뭐 그냥 아침부터 이쪽 저쪽 다니는 그런 강행군을 안 해 지금. 예. 누구든지 어디 그 뭐 가서 소수만 있어도 되고 그럼.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예. 그만큼 저비용 정치가 된 거죠. 예. 이제 그리고 오프라인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뭐 할 일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는 입당 원서라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TV 토론 열심히 보고 무슨 모니터링 해봐야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획이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책을 하거나 하는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조직으로 할 일이 없다 그러니.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언젠가는 거꾸로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0, 30대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네. 중도를 확장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네. 그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좋으니까 나는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야권 통합이 문제예요. 예, 그렇죠. 야권 통합은 어떤 조사에서는 계속 그럴 건데요. 한 10% 이기는 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15% 이기는 것도 나오고. 근데 어떤 조사는 어떻게 보면 4, 5% 나오는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붙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안철수 그 아쉬워지는 대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야권 그렇고요. 통합하면 혹시 지는 거 아니야? 단 1%라도 그렇기 때문에 야권 통합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근데 야권 통합을 하는 거간분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당 대표의 그 엄포에 그걸 귀죽어서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운 제가 건강군 자처하시고. 거간꾸로 자체하고 내목을 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이에나나 파리떼로 지칭되는 일군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나같이 하면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도 그 격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 내가 하이에나인지 예. 날파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가족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또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더 알려지고 더 아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무슨 총괄을 하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내가 지금 뭐 일거수일투족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중요한 거 맥이 될 만한 거 중요한 정책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 내가 지적해 줄게 오히려 그냥 고문처럼. 고문 고문 아니라도 자문 뭐 상임 전대 뭐 이름은 뭐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 자문위원장 같은 거 하면 그리고 돼요. 자잘한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내가 그런 거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내가 그렇게 하면 자네가 지금 꼬봉이 되는 걸세. 오히려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그러네. 나와야지. 그리고 많이 하셨잖아요. 전권 많이 하셨잖아. 그분이 무슨 전권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분도 아니고. 노욕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이렇게 숟갈 들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다음에 밥상 다 이준석은 차려놓으면 지금은 윤석열의 시대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 인터뷰 안 합니다. 지금 당이 하는 데 있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요소수 찾으러 가야 돼. 요소수. 그렇지. 이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재명 특검 이재명 특검 관철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거 싸워야지. 그걸 후보가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후보가 싸우다 보니까 이게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맡아서 할 테니 마음 놓고 선거운동 하십시오. 내 이쪽에 사람들 있으면 다 가져가 쓰십시오. 뭐 공천이고 뭐고 필요한 부분 하십시오. 오늘 그 서초구에 공천했다고 그러는데요. 저거는 정말 당헌 당규 위배입니다. 또 월권 아닙니까? 직권 남용 아니에요? 이제 그게 74조인가에 당헌 당규에 대통령 후보에게 권한을 넘기게 돼 있어요. 넘겨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그 정확하게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문제는 이건 아무도 지금 찾아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거 당헌 당규를 진짜 좀 짚어주세요. 몇 조인지. 자, 당헌 제 74조입니다. 네. 후보자의 지위. 후보자의 지위요. 지위. 예.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러면 저 나와 있네. 우선하여 가질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선하여 가진다. 딱 그냥 그걸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네. 당헌에. 그러니까 후보가 된 순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당무에 대한 권한을 우선하여 후보가 우선하여 가진다야. 예.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의 선거 운동은 대통령 선거의 그 한 파트예요. 그럼요. 또 이를테면 종로 선거는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대선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이 결정하는 것은 후보자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결정한 거예요. 미리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권이네. 직권 남용이고. 이거는 그 하나의 그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음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것을 당내에 뭔가 좀 진통이라고 보질 않고 리스크로 본다고요. 홍준표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김종인 리스크. 리스크라는 게 지금 난관이 조성됐는데 난관이 밖에서
검찰이 조성하고 민주당이 조성하고 이재명이 조성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라고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 갔는데 이준석이가 당선된 것은 정권 교체에 젊은 피를 갖다 붙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 네.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후보하고는 뭐 이제 각 자주 접하시니까 그-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그런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후보는? 당연히 인식하고 있죠. 당연히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권을 드리고 그 이준석을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거는 그거를- ABC다 그래요. ABC. ABC. 그걸 만약에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대통령 되셔서 아니 전국을 저는 이제 왜 뭐가 의료되냐면 이제 그 압도적인 승리를 맨날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야 이준석이 저 리스크가 있지만 그 2030 표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끌고 가고 김종인도 이거 지금 잡음이 나는데 이런 양반이 리스크는 있지만 들어와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또 좀 헤이 쩔쩔쩔쩔 끌려고 혹시 그럴까봐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정리를 못하냐 이거죠 후보가. 이제 정리는 네. 차선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최선은 이분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준석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려야 돼요. 네. 그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같이 해야 합니다. 김병준도 같이 해야 하고 밖에서 들어온 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나 상임이시고 네.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윤석열도 살고 김종인도 사는 길을 원할 거예요. 지금은 최선의 길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갖고 또 뭐가 문제인가를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네. 소위 거간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또 이 지금 그 이준석 문제도 이준석 의원 우리가 내치는 거는 그건 하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쓸어안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홍준표도 계속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런 그것이 이제 뭐 다 이겼는데 니들 안 돌아도 돼.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실망한다고요. 아니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거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고 자꾸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막 전권을 줘버리면은 전권을 줘가지고 들어와서 막 저 김종인이 막 단일화 과정도 막 훼손시키고 분란 일으키고 이준석은 계속 저런 식으로 날뛰고 이래서 이 당내에서 리스크가 피로도를 자꾸 국민들에게 주면 이게 참 윤석열한테 피로도가 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 통치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국내외적인 게 닥칠 거 아닙니까? 100배 더 하죠. 100배 더 하는데 그걸 지금 보여줘야지. 이걸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면 이게 실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력을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조금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보시죠. 오늘 예. 결론 내지 말고 예. 제 생각에는 포용을 해서 네. 그분들을 자리에 주더라도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의 최종 종착지, 최종 가서 그 화해할 수 없는 결판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20, 30대 어떻고 뭐 중도가 어떻고 이거 다 관념적인 건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디스를 하잖아요. 네. 안철수에 대한 사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 5%든 10%든 흡수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안철수하고만 손을 잡는다면 승리가 거의 굳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우세한데 거기다 안철수까지 오니까. 뭐 게임 끝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윤 총장의 경우는 안철수나 이런 그 이준석이나 김종인은 그거 안 데리고 와도 말라 비틀어질 거고
그 안철수는 말라 비틀어질 거고 이번에 안철수를 죽이고 안 데려와도 이긴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 10% 같은데.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또 그건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안 돼요. 누가 10% 된다는 나중에 까보니까 10% 이겼지만 네. 누가 까보는 것을 그걸 예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만 갖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안철수하고의 단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국민을 통합한단 말이야. 그 야권을 통합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겠냐.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가 목리를 부릴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과도한 뭐 정부에 뭐를 요구한다든지 뭐 총리를 요구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아는 안철수는 절대 그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분 요구한다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도 단일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역사에 그 그렇죠. 단일화가 돼도 문제고 승리해도 문제고 패배도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패배하면 그 책임이 몽창 자기한테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단일화에 대한.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일화가 돼야 이거 끝나고 나서도 이 180석의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요. 네. 정권 잡고 나서도. 그렇죠. 그때 개혁 세력 하나 모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못 합치면서 다른 걸 합치자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문제가 이 세 가지 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고 네.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저 같으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뭐 송갈 선대위원장 하십시오. 상임 선대위원장 하십시오. 그래서 김병준도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해서 3자 4자가 되고 그래도 뭐 선임자시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면 되고 네. 이준석은 20, 30대 좀 끌어와라. 그리고 선거운동 좀 같이 하자.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홍준표도 선거철회에서 왜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처음에는 그러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지지자들도 다 돕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돼서 윤석열의 포용력, 정치력 이런 걸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민주당 의원을 설득해야 될 사람이 김종인 하나 설득 못하고 이준석 하나 못되고 홍준표 하나 못해서 다 잘라버리면 그거 잘 자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포용력이나 정치력은 한계에 네.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선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를 손을 잡아야 돼요. 안철수하고.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한테 후들리고 이준석한테 후들리고 두 사람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끌고 가다 보면 안철수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어를 잡으는 대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대어를 이제 대권이라고 보면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필요한데 안철수를 잡는 게 낫지 여기에 휘둘리다가 나중에 진짜 대어를 그르치게 되면 그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한국경제신문이 네. 입소스라는 것에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네.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가 한 5, 6% 차이가 났어요. 네. 6.5%가 났어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4.7%의 득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는 4에서 10% 사이를 넘나들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둘이 싸운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네. 어떨 때는 10 내지 15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한테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조사 가운데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입소수 조사에 의하면 네. 지금 현재 단일화 안 하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네. 심상정과 그 이재명이 붙으면 윤석열이 1% 내에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살떨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안철수는 이번 야권 통합 정권 교체의 상수예요. 지금 현재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철수가 이 두 사람에 비해서 강점이 있어. 하자가 적고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책 능력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윤석열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 세 사람의 그 사는 장애는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지만 안철수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위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정권 교체가 안 될 확률이 10% 있다면 그건 안철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지 김종인하고 관계가 그건 아니다. 아니죠. 예. 우리는 여기 네 가지 문제가 일렬로 서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건 근데- 표가 있는 문제. 근데 그 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의 걸림돌이 그 리스크가 김종인과 이준석이면 그 최선을 위해서는 약간의 뭐 희생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잘 정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이준석과 김종인이 반대하더라도 네. 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후보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김종인은 자기 전권을 달래매요. 전권을 주는데 안철수하고 저 단일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도 우리가 이깁니다. 이러고 전권을 휘두르면 이게 윤석열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얘기죠. 안철수가 죽느냐, 예. 김종인, 이준석이 죽느냐일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이준석은 뭐가 꼬여서든 안철수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데 네. 윤석열은 안철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부분들은 뭐가 대치가 가능한데 이건 대치가 불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벌써 여론조사가 네. 65%가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상식이야. 절체절명이에요. 지더라도 우리가 이기더라도 무조건 단일화.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번에 져서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절체절명으로 지금 제 얘기가 옳지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의 의견이 옳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철수가 목리를 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벌써 서울시장 때 한번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아니 설령 목리 부려도 그건 끌어안아야 돼. 그거는. 그러나 설령. 째째하게 안철수가 하고 싶어도 나 총리 시켜주시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아니 또 정도- 주문 어떻습니까? 그래 주면 좋죠. 그렇죠. 총리 주고 끌어와도 그렇게 예. 해도 안철수 정권 같은 교체해야지. 정리감이 없죠. 네. 이제 그러게 있고 두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과 이과 통합이에요. 그러네. 문과 이과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이과를 몰라. 네. 오음의 법칙도 모르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어떻게 가는지 원자력 발전소에 문과 이과 통합이네. 증기 발생기가 어떻게 가는지 백신이 어떻게 만드는지 IT가 어떻게 야, 하는지 그거 드림팀이네요. 그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그러네. 지금 안철수하고 둘이 무대에 딱 서잖아요. 그림 국민이 든든하죠. 든든하죠. 박정희보다 든든하고 김대중보다 든든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턱도 없는 그 인물이지만 네. 그분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이 만약 안철수하고 쓰는 순간에는 둘이 손잡고 쫙 이렇게 올리면 아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뭐 무슨 IT를 뭐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저 무슨 생명공학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렇죠. 무슨 백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그 준비돼 있다. 우리 나라 정치권에서는 대치 불가능한 그 인물이에요. 예. 안철수를 그렇게 조롱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날파리라고도 해도 되고 하이에나라도 되는데 안철수만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 그 두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요소가 있어. 그는 창업을 해서 신화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생명 이 지금 첨단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교육도 알고 해외의 경험도 쌓고 10년 동안 낙선의 그 경험을 쌓고 국민들이 강보에서 길러낸 사람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5%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20% 30% 언제나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중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럼 선대위는 그럼 비서실장이 좀 알아서 해. 그리고 안철수하고 만나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토론 한번 하고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합시다. 그리고 정권 이 정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인수하고 어떻게 밀고 갈 것이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함께 하자. 그거까지 다 합시다. 차후까지 다 당 함께 대표. 하자. 내가 그렇게 지금 해야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국민이 든든하겠냔 말이야. 이재명 씩씩한 대장동 끌어안고 뭐 그래서 형수 욕설에다가 막 그걸 교육상 안 좋고 이 지금 막 조폭이 들락날락하고 이게 막 이게 지금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건지 지금 수사를 해야 돼. 예. 아이고 참 앞으로 잘 풀어갈 게 많은데 뭐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걸 푸는 게 또 대선이죠. 근데 예, 문과 잘- 이과 그 그거 통합이라는 거 좋네. 좋잖아요. 그거 땅벌이가 좋네.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네요. 예. 서울법대와 서울의대가 만나는 그렇죠. 거네. 서울법대는 이제 법치, 법치. 공정, 예. 뭐 상식 이걸로 가고 여기는 창업 또 그 첨단, 과학 이걸로 그다음에 가고. 보건. 예? 의사니까 보건까지.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둘이 합치면 박정희 시대, 둘이 합쳐서. 합치면 김대중 시대를 능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봉규 TV에서 처음 얘기하니까 이거를 우리 저 윤석열 총장님 들으셨어요. 야 문과 이과의
통합이네. 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은 그거예요. 우리 캠프 뭐 관심도 없지만 정권 교체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저 다시 회복해라는 그 지상 명령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맞아. 네, 아유.